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요 7월 31일 1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어제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전말 막전 막후 숨가쁜 그런 행적 그 절차를 전부 다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입당 시기를 갑자기 어제 7월 30날 오후 2시로 정해졌는지 그 전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입당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쿠데타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쿠데타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윤석열 총장 흔히 얘기해서 친윤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수가요 거의 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 수의 절반에 지금 상당합니다. 총 233개의 당협위원장들이 현재 딱 있는데요. 그 중에 지난번에 연판장을 돌렸죠. 입당을 촉구하는 그 국회의원이 40명이에요. 그리고 전직 의원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72명이 윤석열 총장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어요. 입당하라. 그러니까 40명 플러스 72명 하면요 1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33명의 당협위원장 중에 거의 절반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인물들로 꽉 차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비록 어제 평당원으로 당에 입당을 했지만은 현재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주자이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 편차가 야권 안에서 2등을 하는 사람이 지금 최재형이에요. 그리고 1등은 윤석열 총장인데 1등과 2등의 이 지지율 편차를 보면요 4-5배 정도나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쿠데타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쿠데타에 성공했다는 얘기는요, 통상 입당식을 하려면 당 주인이 있는 데서 입당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실질적인 당 주인은 우리 당원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당원들의 최고 대표가 누구예요?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입당을 한 것이 통상적으로 그릴 수 있는 정상적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준석 대표도 전남 지역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여순 사건 유가족들하고 희생자 유가족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휴가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탑2가 없는 사이에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쿠데타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막전막후의 이 숨가쁜 그 내막을 쭉 제가 오늘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쭉 한 줄 한 줄씩을 다 빼놓지 않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정적 일이 있었냐면요, 윤석열 총장 입당과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는 중순 또는 이 하순 정도 이 시기를 계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갑자기 말이죠. 저도 어제 그제죠. 이제 날짜상으로 7월 29일, 30일 날 어제 심야 방송으로 윤석열 총장이 8월 2일 날 입당한다, 이런 데일리안 미디어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 데일리안 미디어의 특정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격앙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 8월 2일도 입당을 검토하는 날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과연 이게 어디서 샜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캠프 쪽에서 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아니다, 캠프 쪽에서 샌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놓아둘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입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이 8월 경선 버스 예정된 시간에 출발한다, 그러니 늦지 않게 탑승하라, 이거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압박 메시지를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로 입당하는 그런 이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격앙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보도가 나가니까요,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빨리 입당하면 절대 안 된다, 만류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까지도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입당을 결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오늘 뭐 새벽에 입당을 결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 우선 장제원 지금 현재 캠프의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장제원 의원하고 윤석열 총장 어제 밤에도 통화했는데 어젯밤에도 입당 시점에 대해서는 나한테 맡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당 결정 시점을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7월 날이 새고 나서 7월 30일 날 오전에 캠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입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내가 결심한 것은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입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당식을 가졌는데요. 11시에 윤석열 총장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제가 당사로 찾아뵈러 가겠다. 이것이 이제 입당하러 간다.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마저도요, 전화 받기 전까지는 어제 7월 30일 날 오후 2시에 입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캠프 안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쥐도새도 모르게 진짜 쿠데타 하듯식으로 딱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옆에서 그냥 오늘 강행합시다. 8월로 가지 말고 7월 30일 날 결정해버립시다. 누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이 영향을 끼쳐서 윤석열 총장으로 맞다. 오늘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쭉 언론 보도를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이 결정 전격적으로 거의 윤석열 총장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결정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의 주역은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초기 경선 때부터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봤고요. 거의 본인이 공정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선 과정에서부터 단단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본인이 주창하고 있는 공정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많은 한 달 동안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불확실성을 없애고 당적을 가진 신분으로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런 분들의 성원,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당 시기를 그야말로 놓고 11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될 다음에 단일화하는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입당은 결정하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입당해서 초기 경선부터 참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더라.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오히려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것 같아서 결심을 하게 됐고 이런 결심은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가 서울에 없고 호남에 가 있는데도 가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당 지도부가 서울을 비웠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른다.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날 일요일 날이죠. 치맥 회동한 이후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있었고 입당 인사는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답변을 또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전격적인 7월 30일 입당은 그야말로 거의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고독한 괴로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남 지역에 출장을 지금 가 있던 이준석 대표도요. 오늘 그러니까 오전에까지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오후에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비행기를 딱 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받은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국면으로 또 갈등 이슈로 또 이 비화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언론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여권에서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이런 말하자면 두 제일 센 윤석열과 그리고 당 대표 간의 이 갈등 이슈로 비화될 경우에는 본인의 리더십에도 손상이 갈 뿐만 아니라 경선의 공정한 관리에도 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인의 이 8월 버스, 경선 버스 출발론에도 또, 이와 관련해서도요, 리더십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요, 뭐라고 이제 둘러대고 있느냐. 아, 이거 보안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빨리 입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경선 버스, 타겠다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하다. 이런데, 의미를 두고, 방점을 두고, 이 언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리더십 손상을 최대한으로 막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얘기해 있는 경선 버스, 상처나지 않게, 고장나지 않게 잘 출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7월 30일 날 전격적으로 입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 달 전에 경선 버스에 올라 미리 타서 앉아서 안전 운행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당식이 말이죠. 탑 넘버 1과 넘버 2가 없는 데서 이 권영세 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더군다나 제1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없는 경선 버스는 사실상 안 꼽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촐하게 이루어졌어요.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 비중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권영세 위원장은 오늘 입당식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내주에 더 성대하게 입당식을 갖도록 건의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입당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환영한다. 그냥 환영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긴박한 입당식이 마무리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입당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이 반응은 일단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입당하자마자 나쁘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덕담이죠. 원희룡 지사도 야권이 이제는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나타난 결과이다. 원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월 1일 날 제주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이 경선 준비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유승민 의원도 환영한다. 그래서 이 국가 비전, 전략,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도 이제는 야권 분열 카드가 소멸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기쁜 날이다. 그래서 이제는 상호 검증하고 정책 대결을 펼쳐서 무결점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원팀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자. 이런 지금 덕담을 하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는데,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는 황교안 전 대표가 나보고 입당 순서로 막내라고 했는데 들어온 지 보름도 안 됐는데 후배가 생겨서 좋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전반적으로 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요,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앞으로 검증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차별화를 반드시 보여줘서,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 과연,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검증을 받겠다. 이런, 이 결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거,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지난 7월 25일 날 맥주 회동한 이후로 쭉 교감을 가져왔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기를 무지하게 빨리 앞당겼는데, 이 앞당긴 것은요, 이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론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로 또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세를 좀 멈춰야 되겠다고 하는 실질적 이 동인도 작동이 됐다. 예를 들어서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월 둘째 주에는 35.1%였었는데, 그 6월 넷째 주에는 32.3%로 빠졌고요. 7월 둘째 주에는 27.8%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25일 날 치맥 회동이 발표된 뒤 29일 조사에서는요, 27.5%로 직전보다 0.3%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27.8%에서 27.5%로.
이러다 보니까 치맥 미팅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가시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추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입당을 서두르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누가 지금 이제 관심이 가냐면,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의 입당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정치 출마와 관련해서요, 가장 많은 이 논평을 하고 또 입장을 밝힌 분이 누굽니까?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한마디 쭉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냐면은, 본인이 이제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으로 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동안에 한 2번 정도로 만났는데 짧게 만나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지금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강원도에서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 총장이 휴가 끝나고 오면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한번 만나겠다라는 의사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휴가에서 오면 사무실이든 아니면은 별도로 저녁 시간을 내서 조언도 받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만나면 어떤 또 의견을 줄 것인지가 이제 관심사항인데, 오늘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입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입당했으면 한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입당했으면 한 것이지 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입당한 것에 대한 이 불평, 비판적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이것을 표출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도요, 당 밖에서 이 높은 지지율을 계속 관리하다가 11월 단일화 경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본인이 대선 캠프도 새로 차리고 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 앞으로 윤 총장을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이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뭐 별로 해줄 만한 게 없다. 입당했으니 당의 룰대로 경선을 치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지지율로 보면 문제없이 잘 가겠지만은 두고 봐야 한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요, 비판적 시각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야권의 주자들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빅 텐트 속으로 전부 이제 입당이 끝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DJ 적자라고 하는 장성민 전 의원이 남아있어요. 장성민 전 의원이 남아있는데요, 장성민 의원도 바로 어제 만찬을 7월 30일 날 권영세 위원장과 만찬을 갖고 입당하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의원만 공식적으로 입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모두가 경선 버스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장성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말하자면 중도 색깔을 좀 국민의힘에서 더 내달라. 그래서 호남 지역에 있는 진보파 인사들,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 본인이 뛰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혁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장성민 의원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이제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요, 이제 만차가 됩니다. 만차. 그래서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주 훌륭한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 그야말로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 가지고요, 내년 3월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와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요,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딱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중도층과 그리고 탈진보층 인사들의
말하자면 지지 세력화에 힘을 합쳐야 되겠고요. 그런 취지에 맞게 저도 방송을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입당하니까요. 여권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송영길서부터 시작해갖고 한마디씩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이제는 윤석열 총장까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깨끗해졌다. 그야말로 이제 공격 포인트가 선명하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정치검사, 헌정질서 문란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융단 폭격을 퍼붓는 그런 이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이 출마하는 거, 이거는 세계 정치사에서 상당히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 여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말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논평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자들도 아주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제는 검찰이 중립을 지켜왔다는 윤 총장 주장 궁색해졌다,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충성하는 확실한 편향성과 진영 논리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 충성하는 확실한 편향성, 진영 논리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고요. 이낙연 이 대표는 윤석열 씨의 국민의힘 입당은 예상된 일이었다. 향후 그 행보는 주목되기보다는 먼저 걱정이 된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과제에 대한 생각도 어긋났고 역사인식도 얇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말할 필요도 없죠.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더해주는 것이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치 검사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두관 의원도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은 윤석열의 정치 고백으로 들리고 윤석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토상구팽 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고 있어요. 제가 왜 여권 인사들의 이런 비판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우리 야권 국민들이 이런 여권 인사들의 이 인식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지,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한 주먹을 꽉 주먹을 딱 쥐고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내년 3월까지 그야말로 이 선거 전국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여당 이 고인사들 후보들이 뭐라고 우리를 비판하고 폄하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서요,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야권,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 경선버스 예정대로 8월 말에 출발을 하고요. 이제 경선버스는 탈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부 다 탑승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아무쪼록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